안녕하십니까, 공익강사 창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학습 2회에 289페이지에 있는 다의 박완서의 죽은 새를 위하여라는 수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박완서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이 수필도 되게 유명하지만 소설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능과 모의평가는 소설만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5학년도 9월에 엄마의 말뚝이라는 전쟁 직후의 가족사를 그리고 있는 작품 중에서 두 번째 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6학년도 수능에는 나목이라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서전적 소설이고, 이 박완서 선생님이 데뷔를 되게 늦게 하셨어요. 40살인가에 데뷔를 하셨으면 등단을. 이때 등단의 첫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 유명했던 화가와 있었던 나름대로 어떤 자기 이야기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소설 하나 쓰셨는데, 요게 이제 수능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수능에 나왔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밖을 내다보기 위해 혹은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간들은 집에 창을 낸다. 나도 집 앞 개울 건너 밤나무 숲을 바라보기 위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유는 뭐냐면 빛도 빛인데, 이렇게 집 앞 개울 건너편에 있는 이렇게 밤나무 숲을 바라보기 위해 큰 창을 냈어요. 됐죠? 큰 창을 냈습니다. 자, 요거는 당연히 자연 친화적 태도가 되겠지, 그지? 자연 친화적 태도. 이걸로 시작을 한 건데, 이때 창살도 없는 통유리창 때문에 저만치 있는 밤나무 숲이 마치 우리 집 마당처럼 보인대. 유리창은 이렇게 경치를 빌려보는데 편하게 한 것인 줄 알았지. 유리창을 통해 경치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미처 몰랐답니다. 그러면 이때만 해도 통유리창이 매우 좋았어요. 근데 이 통유리창 나중에 알고 보면 알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숲의 가장 부정적인 거거든. 즉 이것이 뭘 상징하냐면 현대 문명을 상징합니다. 이겠죠, 현대 문명을. 자, 이제 바로 뒤에 이야기가 이어져요. 새벽에 눈을 뜬 지 5분도 채 안 돼서였다. 탁 하는 생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맹렬한 속도로 날아온 새가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땅으로 떨어졌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목뼈가 부러져 즉사한 새가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다. 부부였을까?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였다. 무슨 새인지 이름은 알 수 없었다. 크기는 참새보다도 비둘기에 가까웠지만 깃털은 참새와 비슷했다. 장례도 유리창에 부딪혀 새가 즉사한 불상사가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새가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 알고 있다. 밖에서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면 앞산이 그대로 비쳐 보인다. 낮에는 안에 사물들과 겹쳐 보이지만 해가 뜨기 전 어둑어둑한 새벽녘이면 유리 속은 더 어둡기 때문에 도리어 그 안에 비친 앞산은 실물보다 훨씬 깊고 신비한 심산유곡처럼 보이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가볼게. 여기서부터 지금 요 문단까지 내용인데, 이것이 결국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이유를, 자,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이유를 여기다 써놓았어요. 됐죠?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이유를 여기다 써두었습니다. 글자가 너무 안 예쁜데? 잠깐만,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이유. 똑같나요? 자, 어쨌든 새가 날아서 쾅 하고 부딪혀 죽는 거야. 이게 왜 저는 이제 그 재수종합반을 기술학원으로 다니기 때문에 새벽에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면 실제로 그 왜 로드킬이라고 하죠. 지나가는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뭐 고라니며 무슨 뭐 사슴, 뭐 강아지, 개, 뭐 고양이 이런 거 엄청 많이 보거든요. 진짜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걔네들도 거기가 차가 다니는 도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뛰어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유리창을 오히려 산의 모습으로 착각해서 여기 부딪혀와 죽었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부딪혀와 죽었다는 거야. 새가 속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를 속여 먹은 것이다. 자, 새가 결국 유리창에 있는 요거를 속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새를 속여 먹은 것이다. 됐지? 그럼 요거 두 개 이렇게 연결하면 결국에 지금 여기서 결국에 마지막에 여기 보면 속여 먹었다라는 사동 표현을 썼어. 그래서 이러한 사동 표현을 통해서 사동 표현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어요. 새가 속은 게 아니라 내가 새를 속였다고 표현한 거야. 산에다가 덫을 놓아 오소리나 멧돼지, 산토끼를 닥치는 대로 사냥해 그 간을 내먹고 피를 빠는 인간들에게 분노하고 치를 떨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지금 특히나 여기 보시면 산에다 덫을 놓아 오소리, 멧돼지, 산토끼 등을 닥치고 사냥해서 그 간을 빼먹고 피를 빠는 인간들은 결국에 어떤 인간들이냐면 자연을 파괴하는 어떤 인간의 폭력성,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폭력성을 보여주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동물들을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에 내가 평상시에 뭐였냐면 분노해 왔어요. 근데 그럴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이런 자괴감조차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아차산 골짜기에 이 집을 새로 지을 때 자연 친화적 집을 지으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런 자연 친화적인 어떤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애썼어요. 높게 짓지 않으려 했고 외벽도 흑벽의 부드러운 질감을 닮은 마감재를 썼으며 황토색과 초지붕 빛깔의 중간쯤 되는 부드러운 색으로 칠했다. 자연 친화적 좋아하네. 봐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냐면 자연 친화적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창살도 없는 통유리창은 어쩔 것인가 라고 했어. 그럼 이건 자연 친화적이 안 되지.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지, 그지? 평상시 여기는 화자는 자연 친화를 좋아했는데 결국에 그 자연 친화란 건 뭐냐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자연 친화야. 비롯된 왜곡된 자연 친화. 그러니까 이게 통유리를 만들고 자연이 하늘에 다 내다보이고 하면 다 자연 친화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 통유리는 동물들한테 안 좋은 건데 이런 거 박아놓고 나는 자연과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앞에 자연 친화적 조안에 이런 말 붙여놨지, 그지? 그러면 자연 친화적 조안이라는 것은 결국 이 안에 자조적인 인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조적인 인식이 스스로를 비웃는 거야. 아니 무슨 자연 친화 이게.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착취했다가는 결국 인간도 살아남지 못하랴. 결국 죽을 거라고. 이런 너스레를 떠는 초목이나 산짐승을 알아듣는다면 그건 인간 우월주의에 아마 구역질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런 걸 들으면 인간의 어떤 이런 그 우월주의에 아마 구역질이 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결국에 인간 중심주의, 허위의식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다 됐죠? 자, 자연과 문명은 어차피 적대적인 것이 아닐까. 종구석에 살아난 내가 처음으로 문명과 충돌한 것도 유리창을 통해서였다. 어머니에 의해 서울로 끌려오다시피 하다가 경연 소도시 개성에서 난 처음으로 유리창이라는 걸 보았다. 석양을 반사한 유리창은 화염을 내뿜는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 치마꼬리에 매달렸다. 자, 나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 치마꼬리에 매달렸대. 그러면 이 말은 유리창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억이 있는 거지, 그지? 자, 유리와 연관된 부정적인 기억 1번이야. 어릴 적에 여기는 이 거울을 보고 와 신기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머 요런 느낌으로 봤었다고. 자, 그다음 갈게요. 그전부터 나에게 유리와 프레임이지는 따로가 아니었다. 오빠와 읍내 소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받아온 학용품 중 화경이 내가 난생 처음 본 유리였다.
하필이면 그 볼록한 유리의 쓸모가 불을 만드는 거라니. 화경을 통해 까만 종이 위에 햇빛을 모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타들어가는 구멍이 생겼다. 그걸 가지고 어른 몰래 장난을 치다가, 자, 여기서 이런 거 만들어서 그걸 몰래 어른들 장난을 치다가 뭐 했다고? 집 더미에 불이 옮겨부터 집을 태울 뻔한 일이 있었다. 그럼 이것이 유리와 연관된 부정적인 기억 2번이게 되겠네. 그래서 부정적인 기억 2번이 되겠어. 집을 태워 먹을 뻔했대. 그 무섭고 불길한 물건으로 온통 창을 싸바른 기차를 타고 온 도시로 온 게 자연의 조화로운 삶과 영입을 하는 것이었다. 아차새는 온갖 새들이 산다. 그러나 생긴 걸 보고 이름을 알 수 있는 새는 까치, 참새, 굴뚝새 등 동네로 자주 내려오는 새들이었고, 나무로 무슨 새인지 알 수 없는 것은 소쩍새와 북극새가 고작이다. 봄부터 지금까지 산에 온갖 잡새들이 별의별 소리로 지저귀지만 어떻게 생긴 새인지 그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봄부터 열심히 여기는 이 자연에서 자연 친화적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고 살아왔단 말이지. 그런데 정작 자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됐죠?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자, 나는 해경이랑 산에 갈 때마다 새소리에 홀린 나머지 죽어서 무언가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새로 다음 페이지 태어나고 싶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다. 우리 집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는 한 쌍이었으니 필시 엄마 아빠였을 것이다. 둥지에서 먹이를 찾으러 나간 엄마 아빠를 기다리다가 지친 새들이 피나게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듣고 즐거워한 온갖 새소리 중에는 이런 어린 새들의 슬픈 원성도 들어있으리라. 그러니까 겨우에 있는 소리 중에서는 이런 원성도 들어있을 것이래.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책감, 서로에 대한 자책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지. 인간과 자연을 갈라놓는 건 이런 극복할 수 없는 착각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 수필의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인간 우월주의를 한 인간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자연 진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구체적인 체험에다가 뒤에서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구조로 그릴 거다.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간중간에 과거 체험, 과거의 체험이 열거되어 있어요. 됐죠? 열거되어 있어. 자, 다음 그 다음 열거되어 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추측과 의문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의문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됐죠?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 화자의 비판의식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창문에 떨어져 죽은 새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의 수필을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학습 2회에 7번부터 11번에 있는 지문조합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학습 2회 마지막 지문이 되겠네. 이동화의 문 앞에서라는 작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